대, 번, 한 2년 동안 잘 계시죠? 네. 이 전례 교육은 우리 그 청권사 이래로 아마도 전 이사장이신 갑재 이사장님께서 두 번인가 하셨고, 또 정일 이사장님께서 지금 1년에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미래 우리 청권사에 훌륭한 전례 의원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교육하기 전에 지금 이거 다 받으셨죠? 나 지금 네 번 안 드렸어요. 가져올 거예요. 그 제가 어저께 변산반도를 놀러 갔다 왔어요. 변산반도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충주 분원에서 제가 충주에 살고 있는데 그 인가분들 몇 분들하고 그걸 가져가서 갔다 왔는데 자기 인사 소개를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와 대야 요게 많이 헷갈리시더라고. 물론 여기 앉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상에 들어가도 반반이야. 주장하는 게 무슨 얘기냐? 세와 대는 동일하다. 이런 주장과 무슨 얘기냐? 세와 대는 틀리다. 이런 주장이 아주 그냥 인터넷상에 보면은 거의 반반이에요. 그렇게 많이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아주 도표까지 그려서 딱딱 집어넣었어요. 아주. 그런데 이거 반드시 우리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춘문을 쓸 때 우리 청권사는 선족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집에 이 송문중에 가면 멧돼지 할아버지 멧돼 손 이런다고. 그렇죠? 춘문 쓸 때.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와 세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세라는 것은 우리의 그 파고, 즉 말하자면 세보에 보면은 일세는 기록이 안 돼 있고 2세, 3세, 4세, 5세, 6세 쭉 내려왔어요. 제가 제자 학렬인데 제자 학렬이 효용되는 할아버지로부터 23손이에요. 23손. 그럼 대는 몇 대냐? 대는 19대조 할아버지고 여기는 손. 이렇게 해요. 그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다 드렸는데 세와 대의 고찰. 예서마다 4대 봉사란 말이 다 나와요. 4대 봉사. 그럼 4대 봉사는 누구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가 4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 2, 3, 4. 그 4대 봉사라는 말이 여기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4대 봉사. 그런데 또 세와 대가 똑같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래서 이 대는 이렇게 하고 세는 몇세 손이라고 하고 요 조를 해야 될 때는 멧돼조 할아버지라고 해요. 반드시 멧돼조 할아버지. 근데 이제 충무에는 멧돼 손 아무에 멧돼조 뭐
현고학생 누군 무슨 뭐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서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런데 대는 위로 올라가면서 헤아리는 거고 소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헤아리는 게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요 대를 헤아릴 때는 나를 빼고 해야 되고 요 새는 나를 포함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사분, 사원분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보성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들은 분명히 보면 2세라고 써있어요. 2세. 그러면 1세는 누구예요? 대군 할아버지예요. 대군 할아버지가 1세야. 그리고 2세는 아들들이 2세야. 나도 어디 가서 내 아들을 소개했지. 내 2세라고 했잖아. 내 2세.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1대라고 그래. 1대. 그래서 항시 춤을 쓸 때는 요 세 손에서 하나를 빼서 기억하면 딱 맞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제가 정원이 없어가지고 그 제사 예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페이지. 혹시 10페이지 아닌가요? 10페이지 1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윤을에 들어가시면 조상 제사 할 겁니다. 10페이지 하다가 맨 마지막 예, 입제와 재개를 알았죠? 예, 예. 네네. 요 입제와 재개 이제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 큰 제양에는 뭐 7일 제개도 하고 10일, 11일 제개도 하고 3일 제개도 하고 보통 우리 사가에서 가정집에서 제개는 2일이 맞아요. 2일이. 그럼 2일 제개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일 제개 때는 전일이 입제일이고 제사날이 제사 지내고서 정계일, 파제일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 청동사 같은 데는 3일 입제가 맞아요. 이런 큰 제약, 우리는 큰 제약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보면은 입제란 별세하신 정일이 입제일이고 별세한 날이 기제산 날로 정계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을 파제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제사 지내는 날까지는 우리가 근신을 해야 돼요. 주무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파제이기 때문에 파제는 뭐냐? 모든 걸 다 적어 이제 예를 마쳤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이 그런 걸로 넘어간다. 재개란체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이고 계란, 오한, 여기서 이 오한이라는 것은 이 불미스러운 그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한다는 뜻이랍니다. 제삿날 전에 주인은 모든 집사, 여기서 주인은 초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는 모든 집사관을 인솔하여 밖에서 치제하고, 밖이라는 것은 집 이렇게 문 안이 아니고 문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제하고 여러 주부는 종부를 얘기하죠. 주부는 여러 부녀들을 거느려 안에서 치제한다. 치제 방법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술을 마시더라도 조금만 맛보는 정도로 먹고 고기를 먹는 것도 평상시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상가에 조문하지도 않고 누구하고 다투거나 시비를 논하지도 않고 음악을 듣거나
무릇 흉하고 더러운 일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로지 이 제사에만 신경 쓰자는 얘기죠. 다음 제의의 왈 치제어 대하고 산제어 외하며 체지일에 사기 거처하며 사기 소하며 사기 지의하며 사기 소락하며 사기 소기하여 제지일에 내견 기소위 제자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추석을 하면은 유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장이 뭘까요? 유장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여기서 유장이 이르기를 있어요. 사람의 이름인데 이게 유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대 총나라라고 했어요. 총나라. 중국 고대 총나라라고 했는데 그 총나라 왕이에요.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평가는 후대에서 하는데 후대에서 이르기를 좀 어리석은 임금이었다. 어리석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장이 이르기를 제의에 치제하는 날에는 고인의 거처를 생각하고 그 웃고 이야기하던 것을 생각하고 그 뜻하던 말을 생각하고 그 즐거웠던 말을 생각하고 그 좋아하던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제지일에 즉 말하자면 제사 지내는 그 시점을 얘기죠. 치제한 지 이길이면 마침내 그 위하여 치제하던 대상을 어렴풋이 보게 될 것이다 하였으니 오로지 제사에 생각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위에 한자어로 된 거를 주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를 모시기 하루 전부터 보통 입장한다고 우리가 와요. 여기 오면은 다른 잡담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 청권 사람 말하면 대군 할아버지만 생각을 해야 돼. 대군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무슨 좀 뭐를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또 즐거울 때와 또 슬플 때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삿날이 딱 돼서 제전에 딱 하면은 우리 대군 할아버지가 어렴풋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겁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독촉을 할 적에도 대군 할아버지, 대군 할머니를 내 마음속에 딱 모시고 서야 돼. 그래야 엄숙한 마음으로 독촉이 되는 거야. 다음은 향안청. 저 제실에 가면 향안청이라고 우리가 말해놓고 쓰고 있죠. 그 향안청을 말합니다. 예를 행하기 전에 주인과 집사관들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하는 즉 재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이 재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제실에 여기는 조금 좀 상황이 틀린데 원래 거기는 이 초본관 즉 제주가 모든 통솔을 다 해야 돼. 원래는 제주가. 근데 이제 우리 청구사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들은 거의가 입자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 제주가 꼭 입자를 합니다. 이 집사관들하고 왜냐하면 한 마음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권위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조상님을 제사를 모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초원관이나 아원관이나 정원관이나 아니면은 수를 따르는 집주나 축관이나 집례나 똑같은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나 옛날에 우리 어려서 클 적에는 이 집안 제사가 있으면 어른들이
애들을 불러놓고서 거기서 축 쓰는 거 이런 거 다 같이 해요. 옛날에 그랬다고 진짜. 다음은 축함 우리가 축함 있는데 축함 매듭법을 제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먼저 정결한 이거는 어디 예수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수년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먼저 정결한 자리에 황보를 깔고 그 위에 축함을 놓는다. 그리고 축함의 뚜껑을 열어서 좌측에 놓고 축판을 꺼내어 축문 상하를 바로 한 다음 축함에 정중히 모시고 그 위에 향을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황부를 매듭한다. 매듭법은 먼저 동서로 매듭하고 그리고 나서 상하로 매듭하되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매듭한다. 그리고 북쪽에 병풍을 치고 축상을 놓고 황보를 깔고 그 위에 정중히 모신다. 이때 서쪽과 동편에 촛불을 밝힌다. 여기에 이제 앉으신 우리 의회님들은 말이에요. 여기서 독촉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할아버지. 그 독촉을 하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축관은 이거 모르면 안 돼. 큰일 나 진짜. 그래서 축함을 매듭하는 것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묶어야 되나 이렇게 묶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동서라는 것은 양쪽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남북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묶기 전에 축을 안에 넣잖아요. 축함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향을 넣으라고 했지. 향. 왜냐하면 전향축례야. 전이라는 것은 전한다는 뜻이고 향의 제사에 쓰는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 그 다음에 축은 축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향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더 중요한 거예요. 향이 이게. 그래서 향을 그날 제향에 쓸 만큼만 해서 창호지 문종의 종류 있죠. 거기다가 깨끗한 데 이렇게 딱 해서 거기다 놓고서 이걸 잘 접어야 돼. 아주 예쁘게 접어야 돼. 그 접는 것도 기술이고 아무나 못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전향충예. 제향전일. 전향충예란 초혼관이 축이라는 것은 축문을 얘기합니다. 축문과 향을 축관에게 전하는 의례로서 그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전향충례가 이 축과 향을 축관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뭐냐? 책임져라 이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이런 뜻입니다. 한청의 축상을 중심으로 초원과는 북쪽에 축과는 남쪽에 서로 마주보고 상호 음례를 한 다음 근데 여기서 음례가 나오는데 이 음례는 말이에요. 이게 축과는 음례를 잘해요. 그런데 주인 즉 말하자면 초원과는 음례를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여기다 축함을 딱 모셨잖아요. 물론 서로 상하 이렇게 인사도 되겠지만 축함에다가 음례를 하는 거예요. 축함에다가. 이 축함이 이게 향하고 축에다가 하는 거지 사람에다가 하는 것보다 여기다 하는 것이 우선이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야. 초원관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보면 잘 안 해요. 그냥 그 축관만 가서 이렇게 인사를 탁 정중히 이렇게 하고 헌관은 그냥 대부분이 보면 뭐 고개만 이렇게 꾹 떠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양 전례 교육은 이 제주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와서 원래는. 초원관으로부터 돌려받 아니다. 음례를 한 다음 초원관은 북립 남향하고 축관은 남립 북향하여 괴한다. 축상의 축함의 황보를 풀고 축함의 뚜껑을 열어 좌측 옆에 바르게 놓고 반드시 좌측에 놔야 돼요. 좌측에 놓고 축문을 꺼내어 초원관에게 축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때 서명을 받는 거야. 이 서명이라는 것은 원래는 수축은 이 수축은 축관이 한다 하더라도 서명은 반드시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고 그냥 내 이름 거기다 써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 안 맞아요. 앉아가겠습니다. 초원관으로부터 돌려받은 축문을 다시 축함에 넣고 그 위에 향을 넣은 후 축함의 뚜껑을 덮고 이때 축함의 상을 위로 황보로 따서 매듭을 하는데 매듭하는 순서는 먼저 동서 남북으로 한다. 축관은 축함의 상에 되도록 하게 돌려서 초원관에게 다시 주면 초원관이 이 축함을 받아 매듭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상을 위로 가게 하여 축상에 모신다. 그리고 촛불을 제자리에 둔다. 이것이 재양 전날 전양 중에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은 재양 당일날 이 전양 중례를 하는데 그전이 아니라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게 맞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여기 청권사 전례연구위원회에서 이 점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재양을 시작하기 직전에 축함을 모셔둔 향안청에서 전양 중례를 하는데 그 절차를 살펴보고 아래왔다. 축상을 중심으로 초원관과 축관은 전일과 같이 축함의 예를 올리고, 여기 보면 축함의 예를 올리는 거예요. 초원관은 북괴 남향하고 축관은 남괴 북향하여 마주 괴하고, 축함을 열고 향을 꺼내어 좌측에 놓고, 좌측에 놓고, 이때 이제 그 안에 향이 들어있으니까 향을 꺼내서 향 봉지 싼 걸 좌측에 놔야 돼요. 축함 옆에다가, 그 뚜껑 옆에다가 놓고 축문을 받들어서 초원관에게 건네주면 초원관이 축문의 서명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서 축관에게 준다. 두 번째, 축관은 초원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축문을 축함에 모시고 향을 넣고 황보를 사서 상이 뒤로 가게 돌려서 초원관에게 주면 초원관이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상을 위로 하여 자리에서 일어선다. 축관은 축함의 상에 앞을 향하도록 하여 받들고 일어나 신으로 나아가면 초원관도 일어나서 축함을 따라간다. 이거는 그전에는 헌관한테 축함을 이렇게 주면은, 받으면은 요거를 차안인한테도 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세요. 여기 충문 독초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죠? 네. 근데 이거 예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전양 중례라는 것은 초원관이 축관한테 이걸 전하는 거야. 그럼 이 축관을 헌관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재양에서 가장 그래도 계급이 높은 양반한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인한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축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때 좌우 봉등은 축함의 약 2보 약 1m 앞에서 황등이 안으로 가게, 이 황등도 밖으로 들었다 안으로 들었다 계속 난리를 폈어요. 심지어는 종양원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안으로 들으라고 또 안으로 들고 그때그때마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을 하는 게 맞겠다. 통일을 하는데 어느 게 이에 맞느냐, 왜냐하면 이 봉등이라는 것은 다른 걸 밝히는 게 아니야. 축함을 밝히는 거예요. 축함이 가는 길을 밝히는 거거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 말이죠. 행렬의 뒤 거리가 일정하도록 개인 거리를 약 2보씩 유지하여 천천히 제소까지 진행한다. 이게 상당히, 이 봉등은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도 뒤에 따라가는 사람 바빠. 특히 전부 이 제양을 모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세요. 거기 가보면 60세 다 이상이야. 50대는 거의 드물어요. 거기다가 뭐 한 80 넘으신 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가야 돼. 이때 제관 행렬의 순서를 살펴보면 맨 앞에 좌우 봉등에 서고 그 뒤 2보 떨어진 중앙에 축관이 축함을 모시고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진행한다. 이게 그 축함을 들고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경망스러워 보이고 예의가 없다 이 말이야. 우선 그거부터 우리가 천천히 가라는 이유가 그런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축함이 지나는 동안에는 모든 그날 제양에 참석한 참예원은 공수 자세를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축함을 맞는다는 것은 그 축함이 가는 동안에 내 앞에 다다르면은 내 주변에 축함이 정말 보이면 이런 뜻입니다. 제양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반드시 공수를 해야 됩니다. 묘수나 사당 앞에 좌우 봉동과 축함을 모시고 묘전이나 사당의 신문으로 들어가 제상의 좌측에 놓인 축상 위에 축함을 올려놓고 황부를 풀어 축함 속에 있는 향을 꺼내어 우측 향한 쌍 향압에 그 향 거기 가면 향압이 놓아져 있어요. 향압이 그 안에 향이 안 들어있다. 향압에다가 그걸 종이를 풀어서 향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향을 꺼내요. 저 향에 넣고 서문으로 나온다. 이때 제상 정말 신문 앞을 지날 때는 공수한 자세로 허리와 고개를 약간 숙여서 조상님에게 정중한 예를 표하고 그 앞을 지난 후에는 고개를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주 앞을 지날 때는 안에 됐든 밖에가 됐든 허리를 약간 굽히고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예에 맞아요. 어른 앞을 지나가는데 뻣뻣 서서 가는 그건 예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세의. 꼴기를 하다 보면 관세의 세율이라는 게 나와요. 관세의 세율. 그런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관세의 세율 하면 말이에요. 이 글자가 세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건건 옆에 쓴 세자도 있고 여기에 쓴 거 모양 삼수변에 쓰는 것도 있어요. 이 세자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들이 많다 이 말이야. 네? 어떤 사람은 이 관세의라는 것이 관세의가 손을 닦는 거래요. 근데 관세의는 손 닦는 게 아니고 손 닦는 자리야 정말 자리. 위가 자유의자이기 때문에 관세의는 제양 때의 혼관과 제 집사원이
묘소 정말이자면 제전이나 사당에 들어가 제의 의식을 행하기 전에 손 씻는 대야를 받쳐 놓을 대를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돌로 만들고 그 위에 관분이라는 것은 세수대야를 말합니다. 관분 즉 대야를 올려놓는다. 보통 묘소의 동편이나 사당의 동쪽 계단 옆에 설치한다. 근데 우리 청권사는 이 관세의 그 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되어 있고, 묘절 같은 거 제대로 딱 만들어 놔야 돼, 원래는 묘절에도. 그래서 이 관세의 세을 하잖아. 세을이 손을 닦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손을 닦았기 때문에 물기가 묻었잖아요. 밑에 보면 수건 이렇게 있잖아. 그 수건에다가 형식적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전이나 이 사당에서 손을 닦으라 하는 거는 손을 닦는 의미보다도 마음을 정결히 하라는 의미가 더 커요. 다음은 승강계법. 계단을 오를 때는 오른발을 먼저 올리고 왼발을 합친다. 내려올 때는 반대. 이를 연고합보라고 그래요. 연고합보. 다음은 공수법. 우리나라의 예학의 종장이신 사계 김장생 선생께서 1599년에 저술한 가래 진남에 그림까지 곁들여 우리나라의 절의 원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소개해 절의 통일을 기하고자 한다. 먼저 남자의 공수법. 길의 공수는 왼손이 위이고 흉내 공수는 그 반대이고 여자 공수도 남자 공수와 반대입니다. 공수할 때 엄지손가락을 엇갈려 끼며 평상복 공수는 엄지가 배꼽 부위에 닿게 내리고 관복은 제례복을 얘기합니다. 관복 공수는 수평 공수해야 된다. 근데 공수하는 것도 보면은 다 틀려요. 공수의 그 예법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깍지를 끼잖아. 그 원래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뭐 보통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하는 동 많은 동 좀 끄트머리만 잡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래 예법을 딱 입으면 도프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때는 이 손이 안 보여야 돼. 원래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깍지를 끼고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수평공수 이거 여기가 일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신사복을 입었을 때는 자기 배꼽에다 엄지를 대라. 배꼽에 있는 부위는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어디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은 배법. 공수한 채로 무릎까지 엎드리며 읍을 하면서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렸다가 손으로 바닥을 짚는다. 그리고 왼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 무릎을 왼 무릎과 가지를 한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공수할 때 보면 공수를 하고서 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냥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절을 하려면 공수를 딱 했잖아요. 수평 공수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절을 할 적에는 배 하면 이 손이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무릎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무릎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 눈높이,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가서 땅을 짚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근데 저럴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 대부분 형식을 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 저러잖아. 보통 사당 같은 경우는 두 번
또 배우면 그때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짚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이라는 것은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똑같은 자세해야 돼. 한 번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 했잖아. 이거 1배야. 그럼 재배면은 똑같은 자세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진짜 절이야, 그게. 얘에 딱 맞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100이면 100사람이 똑같이 해봐요. 여기 밖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것만 봐도 이 양반들은 진짜 참 대단한 양반들이다 이렇게 된다니까. 절 하나만 잘해도. 제전에서 절 하나만 통일해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절할 때도 보면은 막 손을 벌리는 사람 뭐 그냥 별상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수원 손을 이게 풀으면 안 돼, 이건.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도 이거 큰 하나의 예절입니다. 예절. 이때 왼발이 앞뒤에 발등을 포개고 뒤꿈치를 벌려서 웅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요거 전에 절을 저기 보면은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절할 때 이 팔꿈치가 땅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반드시 팔꿈치가 땅에 닿아야 돼요. 아시죠? 절을 할 때 이렇게 대고 서잖아요. 이때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땅이라고 그러면 이 팔꿈치가 땅에 닿아야 된다. 이렇게 딱 밀착이 돼야 돼. 그러고서 고개를 딱 숙여서 손등에 달덩말덩해서 3초에서 5초 정도 딱 머무려야 돼. 그냥 내려가자마자 뻘떡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갓을 썼잖아요. 그래서 갓으로 테두리가 손에 닿도록 절을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지금은 갓이 없으니까 우리는 제할 때 6원을 쓰잖아요. 6원. 옛날에는 갓을 많이 썼어요. 그럼 이제 이 발 뒤꿈치를 포개하는데 요 포개서 제대로 포개서 딱 해야 절할 때 편해요. 좌측 발이 먼저 밑에 놓고 우측 발을 포개서 딱 절을 하고 엉덩이가 번쩍 들리면 안 돼. 엉덩이가 바짝 낮춰야 돼. 팔꿈치가 땅에 닿으면 자동적으로 엉덩이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야 돼. 팔꿈치가 땅에 안 닿으면 엉덩이도 땅에 안 닿아. 바짝 안 내려가. 그리고 절할 때 보면 그렇게 되면 뒤 팔꿈치도 그냥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세우고 절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얘 어긋나요. 그래서 절하는 것도 하나의 진짜 숙달이 돼야 돼요.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머리를 숙인다. 약 3초에서 5초 동안 대다가 뗀다. 오른 무릎을 먼저 세우고 다음에 왼발을 그리고 나머지 발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반대로도 관계없어요. 공소한 손을 바닥에서 띄어 오른 무릎에 올려놓는다. 오른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 왼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으며 일어선다. 그래서 이 제사 때에 절하는 거 하나만 잘해도 정말 제사 잘 모시는 거예요. 정성에 들어가야 돼. 그냥 대충이라는 게 없어. 대충은 건 안 돼요. 여기 요대로만 하면은 진짜 정성에 많이 들어간 그런 자성이다. 내가 볼 때 절만 하나 잘해도. 다음은 괴법과 부복법, 국궁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했습니다. 괴법. 괴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자세를 말한다. 이 괴법이 그냥 이게 보면은 괴법, 괴하면 뭐 부복, 괴
국공,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요 세 가지가 꼭 나와요. 홀기에 꼭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해봤기 때문에 요걸 보면 잘 숙지하면 됩니다. 이때 무릎을 꿇고 앉을 그 때에는 왼쪽 무릎을 먼저 구부려 앉고 일어날 때는 오른쪽 무릎을 먼저 펴고 섭니다. 이때 발의 모양은 두 발의 발끝 땅으로 향하고 발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되 왼발이 아래쪽 그 위로 오른발이 위로 가는데 이렇게 X자를 꽈야 돼. X자를 꼬고서 거기에 엉덩이를 딱 붙여야 돼. 참고로 이 발의 모양은 국궁 자세나 부복 자세, 절을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근데 이제 요 발의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않으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뭐 조금 불편한 게 아니야. 오래 못 버텨. 근데 요 자세만 치우면은 웬만한 사람들 오래 버텨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부복복. 부복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양손을 8팔자로 하여 짚고 팔은 펴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여 엎드린 자세이다. 충분히 읽을 때 이 자세를 취한다. 이때 팔의 모양새는 괴법과 동일하다. 다음 국궁법. 국궁은 두 손을 공수한 상태로 허리를 약 15도 정도 굽히고 고개를 숙인 자세를 말하며 신이 앞에나 그 다음에 상석을 지날 때에 취하는 자세를 이와 같다. 이거 좀 틀리네요. 우리가 그 사당에 가면은 또 묘전에 가면은 보통 이런 예를 잘 안 취해요. 그러나 약간 이 국궁 자세 비슷하게 해서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서 묘전이나 사당 신주 앞을 지날 때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해요. 우리 의원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한편 묘제 때에 철갱진 숙수 후에 헌관 및 제집사 참사원은 모두 국궁 자세를 한번 합니다. 사당제 의례, 이거 참 제가 이거 만들면서 고민 무지하게 했습니다. 사당제 의례. 사당제 의례는 한국 일생의례 사전에 지방은 임시방편적인 신체이기 때문에 신주지 의례를 봉행할 때와 절차를 달리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옛 예론자들도 선참 후광이니 또 선강 후참이니 하는 이론이 있으나 제례시, 이건 제가 제례시 감실에서 출조할 때에 감실문을 열고 선 재배한 후 출주하는 것을 선참신이라 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참신 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 내용을 제가 왜 썼느냐 하면은 사례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잘 제가 얘기하는 거를 사례편답인데, 이게 사례편답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계 선생이 말하기를 범신주 불출하고 잉제 고처적 선강 후참하니 여 상망 참예 지유 시하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신주를 출주하지 않고 신주제 때는 신주를 출주해서 그 다른 데를 모셔다가 제양을 모시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않고서
그냥 그 자리에 모시고서 거기서 개동만 하고 재앙을 모실 때를 얘기하는 거야. 모실 적에는 먼저 강신을 하고 뒤에 참신을 해야 된다. 여상망 참예 지유 시하라. 상망이나 또한 정말 보름이나 초하룻날 이 참예할 적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청본사는 여기 이제 제가 읽으면 나올 거예요. 신주는 조상님의 혼령이 깃들어 계신 신체로서 마치 살아 계시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신주 제사에는 먼저 참신을 한다. 그 이유는 헌관 및 제 집사 참사원 2차 설립하고 축관이 개독을 하고 자리로 돌아온다. 이는 조상님의 정말 신체와 후손들이 마주보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에 맞고, 그리고 강신예의 혼과 백을 청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청권사 제양이나 묘제나 기신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참후광의 예로서 제 의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제를 모실 경우 이미 신주 자체가 조상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먼저 참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왜 참 우리는 내가 이걸 쓰면서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예법이라는 것은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원래는. 왜 그러냐? 옛날 그 성현들이 이런 예서들을 만드셨잖아요. 이걸 만들었는데 모두가 주자 가례를 인용해서 다 만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마다 다 조금씩 틀려. 심지어는 진설도까지도 틀려. 그래서 이걸 정답은 참 어렵다. 정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가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가래. 그래서 우리 청본사는 수백 년인지 뭐 수십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본사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계속 선참후광으로다 제약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본사 법이니까, 정말 예법이니까. 만약 지방을 모실 경우라면 임시로 쓴 지방에는 강신을 먼저 하는데, 이는 조상신이 강림하여야 조상의 실체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강신 후 참신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109페이지라고 봐요. 109페이지. 맞습니까? 109페이지인가? 아니요, 109페이지라고 하고, 109페이지였죠. 페이지 폈나요? 네. 네. 오늘 이 강이라고 교육이 제사 예절 및 독축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 기제사 독축, 거기서 교육용이라고 썼죠? 한 장을 읽으세요. 요거 이제 여러 번 이거 할 거예요. 여기는 춤을 읽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거야.
독촉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요 내용대로 한다고. 유세차 때냐 유세차가 아니라 유우 이런 발음이 나온다니까.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유세차 갑자 한번 해보세요. 기축사 조육일 병인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물결표 한 거 있죠? 물결표. 이거 보고 물결표라고 해요.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근데 이건 무슨 뜻인가 보면은, 소리를 내면서 위로 올라가게 한 거는 음을 높이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세차 이 물결표라는 것은 조금 길게 빼라는 거고 더 길게 빼는 건 물결표가 두 개인 데 있죠. 두 개.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하나의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활음조 현상이야. 활음조. 나중에 활음조라는 게 나와요. 활음조 현상인데 제가 청각까지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춤을 하기 때문에. 자, 다시 따라갑니다. 효자 길동 효자인데 그냥 효자 하고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길동도 길도옹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것이 춤을 읽을 때 이런 발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는데 물결표대로 조금 길게 띄고 또 아니면은 위로 음절을 올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감소고 여기 감자를 조금 길게 빼는 거예요. 감소고 이렇게. 이 소고는 붙여드려야 돼. 그러게 효자 길동 감소고 따라서 하세요.
근위 청작 소수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이 근위 청작 소수는 이 근자가 삼가할 근자죠.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 거기서 이 쏘이자를 안 새겼기 때문에 쏘이자를 새기러 가야 돼.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이 쏘이자는 로로 생긴다. 으로. 자,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야, 인자 시켜야지. 정신이 없어. 자, 교수님께 네. 경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